아무래도 좀 고민이에요. 아이오닉 5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EV6를 해야 될지 이게 완전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 망했어.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아이오닉 5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만 EV6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셨어요? 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 5시쯤에 월드 프리미어로 EV6가 나왔는데 정말 대박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EV6 아니 지금 사전 계약이 오늘부터였죠. 오늘 9시부터 사전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인지하기 쳐다보세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사실 아이오닉 5를 제가 계약을 했었잖아요. 아이오닉 5를 계약을 했었는데 EV6가 나오는 걸 딱 등장하는 걸 보고 아 요거 또 사실 컨텐츠 각이구나,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계약을 넣어놨죠. 9시에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전 계약을 하고요. 사전 계약을 하면 한 3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좀 뭐 기프티콘 같은 상품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EV6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EV6 제 채널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영상인지 혹시 아세요? 위장막 영상. 그죠. 진짜 이 EV6 찾는다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진짜 저희가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서 협찬 받는 거 아니냐, 현대 기아의 간부 아니냐, 돈 받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되게 속상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막 열심히 찾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제보도 해주세요. 저희 아파트에 음. 위장막이 있다.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위장막이 있다. 맞아요. 찍어서 보면은 저희가 사진을 맨날 확인을 하고.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위장막을 촬영했을 때 특히 EV6 촬영했을 때 진짜 임파서블, 진짜 007 임파서블을 방불케 하는 정말 엄청난 어드벤처였나? 정말 엄청났죠. 그때가 아마 새벽 4시 정도 됐죠. 영상이 지금 나갈 텐데요. 위장막이 그때 이제 덮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관장이랑 나랑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찍을 때 이게 저희 프레쉬 이렇게 들고 왔는데 급하게 찍고 이제 빨리 찍고 도망가야 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막 딱 찍고 야 튀어야 했는데 그 주차하다 보면은 그 발판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알죠? 그 차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걸 안 보이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라이트 이렇게 딱 들고 우리 심과장이 카메라 들고 딱 이렇게 걸었는데 안 보이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발판에 발이 걸린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180도로 이렇게 쓰러지는데 이게 보통 손에 딱 짚으면 덜 다치잖아요. 근데 내 손에 라이트가 있는 거야. 플래시가 있어. 이걸 짚고 던지면 깨져요. 심지어 그 비싸.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진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아니 제가 아픈 게 이렇게 좋으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신과장이 갑자기 나도 내가 떨어지는 소리 들었거든. 그냥 빡 소리 나더니 신과장이 갑자기 왜 거기서 뭐 하세요? 이러면 물어보는 거야. 보아기는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지. 안 보이겠지 당연히 저 일자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EV6를 위장막을 또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완벽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진짜 아이오닉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용 약간 가족들과 함께 좀 이런 공간의 활용도를 준 그런 대표적인 차라고 한다면 EV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되는 그런 전기차의 좀 쿠페형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오닉 5는 진짜 그 포니를 형상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딱 디자인을 봤을 때 포니라기보다는 뭔가 정말 너무 모던하고 현대적이에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딱 진짜 미래에서 온 듯한 자동차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고 좀 약간 좀 너무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EV6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봐도 되게 매력적인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어떠세요? EV6 보니까? 솔직히 저는 EV6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가 58kW, 롱레인지가 77kW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 EV6가 아이오닉 5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큽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역시도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닌데 EV6가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마력 역시도 아이오닉보다는 EV6가 조금 더 높습니다. 후륜 기준으로 아이오닉이 215마력, 그 다음에 EV6가 225마력이고요. 네.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302마력 아이오닉이, 그리고 EV6가 바로 321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 다음에 롱레인지 뭐 이렇게 있는데요.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하나, 그 구동축에 하나가 들어가고 네. 4륜 같은 경우에 2개가 들어가는데요. 요거 하나 더 들어갈 때마다 1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 트림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롱레인지, 그리고 GT 라인, GT가 나오는데요. 와, 이 외관 디자인은 사실 이전에도 공개가 됐었던 것처럼 엄청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이유가 바로 GT 모델이에요.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 3.5초, 584마력, 주행거리 거의 400km가 넘어가는 굉장한 녀석이에요. 정말 보통 이제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 딱 막 전기 코드에 그 러닝머신 연결해가지고 그런 활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통 광고는요, 이 차의 컨셉을 좀 나타내는 그게 대표적이에요. EV6 광고가 EV6, 맥라렌,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렇게 쭉 세워놓고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 그런 광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예전의 영상 생각하면 엘란트란가 이렇게 착 독일의 도로에 그 포르쉐를 제끼면서 샹 하고 제끼니까 포르쉐 오너가 딱 따봉하는 그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히트쳤어요. 그게 80년도에 나온 그 광고인데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딱 포르쉐랑 맥라렌이랑 이런 차들이 이렇게 드래그 레이스라는데 EV6가 쫙 차고 나가면서 얘가 제로백이 3.5초잖아요. 맥라렌 뒤를 그냥 팍 이어가지고 물론 맥라렌이 1등을 하긴 했지만 바로 2등으로 이 EV6가 들어오고 3등에 이제 뭐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가 사실 들어오긴 했는데요. 포르쉐 그 무슨 모델인가 좀 봤는데 그 전 모델 그 타르가 말씀. 맞아요. 전 모델의 타르가 포르쉐를 가져온 거죠. 신형 가져오면 좀 발렸으려나. 자, 주행거리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350km고요. 롱레인지는 450, GT라인은 420km가 가고요. 제일 기대가 되는 GT 같은 경우에는 350km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중요하죠. 바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4,950만원, 롱레인지는 5,400만원, GT라인이 5,950만원, GT가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사전 계약이 들어간 거는 사실 GT라인까지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그 다음에 GT라인, GT를 이렇게 이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마다 좀 세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탠다드, 롱레인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팅 자체가 좀 주행거리 위주, 그러니까 좀 멀리 가기 위한 약간 그런 좀 세팅 위주로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러니까 좀 퍼포먼스적인 출력 부분이 아닌 그런 주행거리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모터가 더 들어가잖아요. 축마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주행도 사실 가능해요. 마력도 더 100마력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5 때도 실제로 그 4륜구동 옵션을 추가한 모델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요. 바로 GT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스탠다드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외관이 스포츠카처럼 조금 더 와일드해진 그런 느낌인데 가격이 한 일반 모델보다 대략 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고요. 오늘 사전 계약을 온라인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요거는 바로 이제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까지 요 세 가지 트림이 오늘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한 거고 2021년 7월 하반기쯤 7월쯤에 아마 이제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려고 하는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 받아요. 요거는 많이 기다려야 되죠. 기아에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 개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보조금 때문에 미리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우파몰에서 킬러캣 본품을 구매하시면 카트리지를 하나를 더 드리는 1+1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2개 사면 2개 더 준대요. 우와 완전 게이득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왜냐면 한 해,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다 다 뺏기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 EV6도 조금 더 공개를 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GT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좀 매력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다르게 워낙 이 EV6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EV6는 조금 더 젊은 층 성향의 오너분들 그리고 달리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전기차가 사실 뭐 퍼포먼스 주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걸로 우리 차차가 또 막내 PD가 리뷰를 했었던 포르쉐 타이칸이 그런 전기차 퍼포먼스적인 그런 차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테슬라 로드스터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사실 테슬라 로드스터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 너네로 친다면 EV6가 아무래도 좀 타이칸 정도 되는 그런 좀 색깔의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제로백 무려 3.5초
마력은 580마력대가 나옵니다. 거의 뭐 그런 포르쉐를 뺨치는. 그죠? 엄청난 성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가격이 좀 이제 7,2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게 비싸면 비싸고 저렴하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7천만 원대의 제로백 3초대 그리고 500마력이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오빠님 네.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GT를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 아쉽게도 GT는 계약을 당장 못했고 오늘 이제 일반으로 일단 계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렇죠. 그러니까 롱레인지. 먼저 이걸 출고를 하고 이제 GT를 줄지 아마 또 계약을 받겠죠. 그때 또 GT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고민이에요. 아이오닉 5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EV6를 해야 될지 이게 완전히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은 둘 다 나가자. 컨텐츠를 한번 제대로 뽑아보자. 아, 두 개 다 사자. 그렇죠. 아이오닉은 아이오닉대로 EV6는 EV6대로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EV6가 나오기 전에 아이오닉 5가 사실 공개가 됐죠. 물론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뭐 누가 먼저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대에 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좀 형이잖아요. 때문에 기아의 그 EV6가 먼저 나왔다면 진짜 여러분들 디자인만 봐도 알겠지만 엄청 샤프하고 날렵한 디자인 뭐 라인들 우리가 실제 유장막 봤을 때도 가려져 있는데도 굉장히 날렵했거든요. 근데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 때문에 아마 EV6가 먼저 출시가 됐다면 아이오닉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인지 이번 달 초에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됐었고 이제 이번 달 말에 EV6가 공개가 됐는데 아마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4, 5월쯤에 이제 인도를 받을 거고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정도에 이제 인도를 받을 것 같은데 고민이 사실 커요. 말은 뭐 좀 허세 부리면서 두 대 다 살게 막 이랬긴 했는데 사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쪽이. 왜요? 뭐 뭔데요? 근데 솔직히 EV6 예뻐요? 전 이쁜데요? 별로예요? 색깔 저런 걸 봐서 그런가? 좀 너무 아반떼 닮았다는 생각 안 해요? 오, 아반떼. 구형 아반떼? 라이트가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네. 이게 끝부분이 싹 그쵸. 이렇게 되게. 슬림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아반떼 전 모델을 타요. 그 눈 세모나게 생긴 그 모델을 AD. 타는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그게 호불호가 좀 갈렸었어요. 옛날에 그 그죠. 디자인이. 근데 진짜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뒤가 약간 C필러 쪽이 C필러 D필러 쪽이 약간 좀 외건형인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뭔가 조금 외건형 맞아요. 외건형으로 나온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외건형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뒤에 그 테일램프 이렇게 선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약간 스팅어. 그죠? 전체적인 패밀리 룩들을 많이 따라와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이 EV6의 실물은 생각보다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이 헤드램프를 보면은 날개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날개의 느낌과 중간에 이어져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샤프한 느낌이 들고요. 이 하단의 프론트 범퍼의 느낌도 굉장히 좀 약간 람보르기니. 그렇죠. 그런 좀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많이 내고 있고요. 본넷과 그다음에 옆에 휀다의 디자인을 봐도 굉장히 빵빵하고 그런 볼륨감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이게 흡기라고 에어덕트라고 해야 네. 되나? 그 에어덕트 부분이 뭔가 포르쉐 같지 않아요? 역시 맨날 포르쉐를 좋아하다 보니까 옆에 잘 보면 밑에 이제 사이드 라인들과 이 테일 램프가 좀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케이팔 때도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크롬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테일 램프랑 이어졌는데요. 이 EV6 디자인도 밑에 하단에 축 크롬 라인과 이 테일 램프가 이어져 있고요. 이 C필러가 쿠페처럼 그러니까 아이오닉도 사실 아이오닉 5도 이 C필러가 좀 독특해요. 이제 또 독특한 디자인과 좀 포니를 오마주해서 좀 나름 개성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이 C필러가 진짜 쿠페처럼 되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오닉 5보다 5cm 정도가 조금 실내 뒷좌석 공간이 조금 더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cm가 생각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5cm 정도인데 뭐 차이가 있겠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커요. 실물로 보지 않아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오닉 5보다는 뒷좌석 공간이 좀 더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실내 공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이슈가 된 게 바로 이제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
1열에 있는 센터 콘솔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오닉 5의 실내를 딱 보면 넓다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넓고 정말 공간의 활용도도 많고 좀 시원시원하다, 좀 화사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EV6 실내가 딱 보면은 좀 뭐지? 약간 좀 다크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물론 공개된 티저 영상들 보면 그리고 블랙으로 좀 많이 포인트가 돼 있잖아요. 계기판, 뭐 센터 패시아, 시트 역시도 블랙으로 좀 공개가 돼가지고 살짝 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는 화사한 느낌의 밝은 느낌. 왜냐면 가족들과 함께 타고 실내 공간이 여유로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 EV6는 블랙의 느낌으로 확실히 아이오닉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색깔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EV6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센터 콘솔 막혀 있어요. 일반 대중적인 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뭐 기아 K8이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처럼 이 센터 콘솔, 이 주변에 기어 노브가 막혀 있죠. 보통 전기차라고 한다면 평평한 그런 실내로 1열과 2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EV6는 좀 막혀 있어서 살짝 답답한 느낌도 좀 있어요. 자, GT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GT가 일반 다른 그 EV6랑 좀 달라요. 아무래도 저는 7천만 원대 GT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휠 디자인을 보면은 이 전기차들은 이 휠이 좀 꽉 이렇게 차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회생 제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방패 휠 같이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나 달린 차들 보면 막 빗살무늬처럼 축축축축 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뭐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이 GT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날렵하고 거의 디스크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게 보통 전기차들이 많이 안 해요. 약간 GT 같은 경우에는 난 달리는 차야, 좀 방귀 좀 끼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좀 파격적이면서 캘리퍼가 또 형광색이에요. 이거 포르쉐 따라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전기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할 때 요거 형광색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포르쉐 색깔이에요 또 딱. 그쵸. 그래서 아마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싸면 비싸고 안 비싸면 안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7,200만 원이라는 금이 절대 싼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GT 모델이 아니라 조금 무리한다면은 GT 라인 요것도 사실 괜찮긴 해요. 롱레인지의 뭐 GT 라인이라든지 요거 좀 괜찮고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4,500만 원의 스탠다드 역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거는 롱레인지 모델 450km. 주행거리 또 중요해요. 스탠다드와 GT는 350이에요. 100km가 이게 생각보다 좀 큰 주행이거든요. 전기차 아직 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제 차로는 타본 적이 없죠. 전기차가 이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100km가 엄청 큽니다. 진짜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주행을 하느냐, 한 번 더 충전을 하느냐, 요 차이가 거의 뭐 하루 정도, 이 100km면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데 요것 때문에 구동축이 조금 더 들어가 4륜 구동의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아이오닉, 만약에 우리 막내 PD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냐 기아 EV6냐 어떤 거를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선택을? 저는 네, 늘 확고했습니다. EV6. EV6. 우리 심과장은? 저도 EV6. 대부분이 다 지금 EV6를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아이오닉 5 지금 내가 봤을 때 진짜 계약자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오닉 5 되게 이쁘게 보거든요. 진짜 파격적이다, 미래손 차다. 아이오닉 5는 아이오닉 5의 매력, EV6는 EV6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대 다 계약을 해서 조금 더 인기 많은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위장막을 또 찾아야겠죠. 또 우파하면 또 이 위장막 실물 또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발 빠르게 실물을 또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로 뛰는 우파. 자동차로 뛰는 거죠? 그쵸. 발로 뛰시게? 발통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발톱이 그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인가? 그러면 오늘 위장막 때 오시는 건가요? 맨날 안 오시잖아요. 뭘 맨날 안 와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아니야? 오늘은 가죠. 그렇죠.